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하늘을 나는 배. 유리 술레비츠 그림, 아서 랜섬 글, 우미경 옹김. 칼퇴꽃상, 네버랜드, 세계 걸작 그림책 117번입니다. 옛날에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어요. 세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은 남에게 속지 않고 돈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영리했지만 셋째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린아이만큼 순진했어요. 사실 몇몇 아이들보다는 더 순진했다는 말이지요. 셋째 아들은 평생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자, 하지만 세상 일이란 늘 이렇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똑똑한 두 아들은 농부 부부가 언제나 이것저것 챙겨 주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제때 밥만 얻어먹을 수 있어도 다행일 지경이었어요. 농부 부부는 어쩌다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만 빼고는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냈거든요. 심지어는 눈앞에 있을 때에도 그러기가 일쑤였고요. 하지만 농부 부부야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하느님이 순진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보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차르가 큰 길들이며 강가며 하다못해 농부네 집 같은 숲속 오두막에까지도 빠짐없이 전령들을 보내서 하늘을 나는 배를 가져오는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하늘을 나는 배. 날개가 달려 있어서 바다를 항해하듯이 푸른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배 말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야. 영리한 두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날 나란히 길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둘 가운데에 누가 하늘을 나는 배를 못 만들어 공주와 결혼을 못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 누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지 서로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아버지는 두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자기가 여태껏 입어본 어떤 옷보다도 좋은 옷을 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길을 가면서 먹으라고 보드라운 흰 롤빵과 갖가지 고기 요리와 옥수수 브랜디가 든 술병을 챙겨주었고요. 어머니는 큰 길까지 배웅을 나와 두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리한 두 형제는 자기들 머리로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며 의기양양하게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두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형들이 맛있는 음식이 잔뜩 든 꾸러미를 들고 좋은 옷을 입고 게다가 옥수수 브랜디가 든 술병까지 가지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말했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맛있는 고기랑 보드라운 힐 롬빵을 먹고 옥수수 브랜디를 마시며 차르의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멍청한 녀석 같으니 네가 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래? 보나마나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장 고온풍 속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네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뭔지 몰라 저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늑대들이 널 날름 잡아먹을 텐데.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갈 거예요. 난 갈 거예요. 난 갈 거예요. 난 갈 거예요. 바보는 계속해서 그 말을 되풀이했고 마침내 늙은 농부의 아내, 그러니까 바보의 어머니도 이제는 도저히 말릴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바보의 말에 진저리가 나서 기꺼이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길을 가면서 먹으라고 주머니에 음식을 꾸려주기까지 했답니다. 말라 비틀어진 검은 빵 몇 조각과 물 한 병이요. 바보의 어머니는 귀찮아서 새길까지 나가서 아들을 배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두막 문 앞에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아들이 미처 두 발짝을 떼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보를 배웅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어깨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꼭 잡아 차르의 딸과 결혼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 브랜디를 주지 않아 좀 서운하긴 했지만 바보는 그래도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주머니에 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검은 빵이 아니라 흰 롤빵이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요. 하지만 여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뭐든 먹을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그래서 바보는 길을 따라 즐겁게 걸어갔습니다. 신나게 노래도 불렀지요. 나무는 온통 푸르고 머리 위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얼마 가지 않아 바보는 무척이나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등이 잔뜩 굽고 수염이 길었고 눈은 숨 많은 눈썹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소, 젊은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대답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할아버지. 노인이 물었어요. 젊은이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요? 바보는 대답했지요. 세상에, 소문 못 들으셨어요? 자르께서 하늘을 나는 배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공주님을 주신다잖아요. 정말로 젊은이가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참이요? 그러자 바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은 아시겠죠? 노인은 말했습니다. 아, 사정이 그렇다면 우선 여기 좀 앉아요. 쉬면서 음식이나 듭시다.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 같이 드시자고 꺼내기가 부끄럽네요. 저야 괜찮지만 같이 드시자고 할 만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난 괜찮소. 어서 꺼내시오. 하느님이 주신 음식을 좀 먹어봅시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바보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말라 비틀어진 검은 빵 대신에 갓 만든 흰 롤빵과 고기 요리가 들어있었거든요. 바보는 노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도 하느님이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거요. 젊은이의 어머니조차 젊은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는 언제나 착한 일만 했지. 어디 옥수수 브랜디 좀 한 모금 마셔볼까?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병을 열었습니다. 병에는 물이 아니라 옥수수 브랜디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최고의 고품으로요. 바보와 노인은 신나게 먹고 마셨지요. 음식을 다 먹고 둘이 함께 노래를 한두 곡 부르고 나서
노인은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요, 젊은이. 우선 숲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커다란 나무로 가는 거요. 그러고는 그 앞에서 성어를 3번 긋고 손도끼로 1번 찍으시오. 그러고 나서는 바닥에 벌렁 눕는 거요. 누가 젊은이를 깨울 때까지 그곳에 그대로 등을 쭉 펴고 누워있으면 돼요. 깨어나면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는 배를 보게 될 거요. 젊은이는 그 배에 올라타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만 말하면 돼요. 허나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태워야 하오. 내 말 꼭 기억해 두시오.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는 노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서 숲으로 갔습니다. 바보는 가장 먼저 눈에 띈 커다란 나무로 걸어가서 그 앞에서 송어를 3번 긋고 있는 힘껏 손도끼를 휘둘러 나무 둥치를 1번 콱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보는 그대로 땅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 눈을 감고서 쿨쿨 잠을 잤지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잠들어 있는 바보의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는 듯 했지요. 바보는 눈을 번쩍 떴어요. 바보가 누웠던 자리 옆에 날이 다 닳아버린 손도끼가 놓여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말끔히 완성된 작은 배가 서 있었고요. 바보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생각해 보느라 머뭇거리지조차 않았습니다. 바보는 냉큼 배에 뛰어올라 대뜸 키를 잡고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배는 곧바로 둥둥 떠올라 숲 위로 날아갔지요. 작은 배는 바보가 키를 움직이는 대로 물 위를 떠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바보는 넓은 땅덩어리 위를 날아가다가 자칫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큰 길로 배를 몰고 가서는 길을 따라 쭉 날아갔어요. 바보는 날아가고 또 날아가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아래 길 위에 한 남자가 축축한 땅에 귀를 대고 엎드려 있었어요. 바보가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신가, 하늘에 있는 친구. 거기 그 아래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있다네. 이 배에 같이 타시겠어요? 남자는 기꺼이 배에 올라 바보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을 날아갔지요. 두 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아갔어요. 한참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한쪽 다리를 머리에 묶고 한쪽 다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보는 배를 몰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왜 한쪽 다리로 뛰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다리로 가면 너무 빨리 가게 될까 봐. 그런다네. 난 한쪽 다리로만 세상을 걸어 다녀야 하거든.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남자는 배에 올라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셋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을 날아갔지요. 세 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총을 들고 무엇인가를 겨누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남자가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바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뭘 쏘시려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안 보이는데요? 남자가 말했지요.
뭐라고? 자네 눈에도 보이는 새라면 난 쏠 생각도 안 하네. 아주 먼 데 있는 새나 짐승이어야 내 표적이 될 수 있지. 우리 배에 같이 타시겠어요? 남자는 배에 올라 세 사람 곁에 앉았어요. 배는 계속해서 날아갔고 노랫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지요. 네 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빵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어요. 바보는 배를 몰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어디 가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저녁에 먹을 빵을 구하러 가네. 하지만 아저씨가 지고 계신 자루에 빵이 잔뜩 들었는데요. 요거 겨우 요 빵 부스러기 두고 하는 말인가? 세상에, 이건 내 한입거리도 안 된다네.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대식가는 배에 올라 네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갔고 노랫소리는 더욱더 커졌지요. 다섯 사람이 탄 배는 하늘을 날고 또 날아갔습니다. 한참 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남자가 호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바보가 말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뭘 찾고 계세요? 목이 마른데 도대체 물을 찾을 수 있어야지. 하지만 아저씨 바로 눈앞에 호수가 있잖아요. 왜 호수물을 마시지 않으세요? 에게, 겨우 이걸 한 모금에 꿀꺽 넘긴다 해도 내 목 뒷부분은 젖지도 않을 걸세. 우리 배에 같이 타실래요? 남자는 배에 올라 다섯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갔고 배에 탄 사람들은 화음을 넣어서 다 같이 합창을 했지요.